안녕하세요. 오세라TV 시청자 여러분. 처음 오세라TV를 통해 단독 진행으로 인사드리는 동랩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세라TV는 작년 2023년 11월 인생 100세 시대 신중년의 똑똑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신중년 시녀의 건강, 취미, 교육, 전문가와 고수를 찾아서 많은 인터뷰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다채로운 방송을 위해 오세라TV의 프로그램 속 프로그램 뉴 그레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뉴 그레이 방송은 은둔하고 물러난다는 은퇴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벗어나 인생 100세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후반전 풍요로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대 트렌드를 소개하고 마음, 관계, 건강, 재무관리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한 뉴 그레이 마케터들을 위한 시니어 탐구 리포트 책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플롤로그는 44와 69 두 숫자로 시작합니다. 44 챕터에서 첫 문장은 40세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걸까? 라는 로레알 P&G에서 마케터로 오래 근무했던 손솔레즈 곤잘레즈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69 챕터에서는 더 흥미로운 스토리와 질문이 나오는데요. 2018년 네덜란드의 한 69세 남성이 자신의 나이를 49세로 20세 낮춰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실제 나이는 49세 정도인데 법률상 나이가 69세라 구직이나 연애를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니어 솔루션은 빈곤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시기는 20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속도라면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이 책은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시니어를 맞는 최초의 세대, 50 플러스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니어의 4가지 욕망에 집중합니다. 시니어의 개성, 관계, 취향, 그리고 성장입니다. 이 욕망들은 모두 시니어 개인에게 집중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시니어 개인의 진짜 모습에 가까워지려는 개인으로서의 행복과 변화를 추구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자신다워지는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세계문화박물관에서 2019년 9월까지 1년여 동안 전시했던 주제는 Gray is the New Pink 였습니다. 전시의 부제인 나이 들의 순간들이 말해주듯 우리는 과연 몇 살부터를 늙었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의미심장하게 던지며 관객을 끌어당겼습니다. 노인 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 세대로 불리는 현 노년층과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베이비붐 1세대 1955년에서 1964년생은 산업 일꾼으로 경제를 성장시켰고 2세대 1965년에서 1974년생은 민주화의 주역으로 사회를 성숙시켰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노년이 되어도 부를 유지하는 세대입니다. 아마도 이들 세대부터 불우하고 병약한 노년의 이미지가 깨지지 않을까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액티브 시니어, 뉴 60라 불리며 시니어 라이프를 더 두텁고 다채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신세대라 불렸던 X세대가 베이비붐 세대 다음으로 시니어가 됩니다. X세대는 20대부터 트렌드 세터로 살아왔습니다. 시니어 시프트는 시장의 무게중심이 젊은 층에서 시니어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막강한 인구 규모 탓에 시니어가 시장의 주요 타깃이 된다는 표면적 의미뿐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주인공 역시 시니어가 된다는 함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향후 시니어가 젊은 층을 향해 문화와 트렌드를 전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X세대란 말은 그들이 20대일 때 붙여졌습니다. 그 이전 20대와 매우 달랐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뜻에서 X라 부른 것입니다. X세대는 개성과 취향을 자유분방하게 드러냈습니다. X세대가 나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X세대는 항상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앞으로 다양한 트렌드의 진원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나이는 베이비붐 세대에 근접하고 있지만 성향은 밀레니얼 세대에 훨씬 가깝습니다.
나도 67살은 처음이야.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서 윤여정 배우의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시니어도 시니어가 처음입니다. 지나간 젊은 날에 대해서는 성공이든 실패든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말할 수 있지만 막상 닥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그저 서툰 새내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도 공감이 절실합니다. 화가 난 아이에게 왜 화가 났냐고 묻기 전에 우리 아기 화났구나 라고 말하듯 처음 겪는 노년의 변화로 시니어가 느끼는 당황, 절망, 낯섦에 대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진심 어린 공감이 필요합니다. 시니어의 화두는 돈, 건강, 관계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없음에 따라, 건강 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된 정도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시니어의 3대 불안이기도 합니다. 돈, 건강, 관계가 여의치 않은 빈곤하고 아프고 외로운 삶은 가장 피하고 싶은 노년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하며 사회적 관계가 다양해 시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셋 중 한두 가지는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니어의 욕망이 있습니다. 시니어가 가진 욕망은 시니어의 수만큼 다양하지만 주요한 욕망으로는 크게 개성, 관계, 취향, 성장 4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개성. 시니어는 개성이 강한 존재입니다. 살면서 했던 무수한 선택의 결과 그 자체가 시니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의 상이 매우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시장의 탓이 큽니다. 그동안 아웃도어 패션과 뽀글이 파마, 단화와 운동화 외에 시니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니어가 개성적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랜드가 점점 늘고 있고 시니어의 개성을 발산할 수 있는 미디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직장 내 타이틀 때문에 숨겨왔던 인간 아무개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관계. 시니어는 새로운 연결을 원합니다. 고립에 대한 불안만큼이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가족과 몇몇 오랜 친구가 유일한 관계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거나 진지한,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관계를 원하는 시니어와 그런 관계를 제안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새로운 케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 자녀보다는 형제 같은 부자, 자매 같은 모녀 관계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취향.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위까지 올랐었는지, 연봉은 얼마고 자산은 또 얼마인지는 진짜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스펙 쌓을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시니어에게 최고의 찬사는 좋은 안목과 취향, 그리고 스타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껏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깊이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계에서 힘이 되는 것은 잘 기른 안목, 또렷한 취향, 독특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입니다. 넷째, 성장. 시니어도 성장합니다. 젊은이는 성장한다고 말하면서 시니어는 왜 늙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100세 시대에 완결된 인생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시니어도 인생의 큰 모험을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시니어는 여전히 삶을 탐험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몰랐던 세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나이를 긍정하는 시니어의 등장. 비현실적인 몸매와 피부색을 정해놓고 그에 못 미치는 자신의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움직임. 바디 파지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고난 체형과 이목구비를 긍정하는 시대 정신은 이제 나이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영화 응교의 대사처럼 나이에는 어떤 우위도 없습니다. 젊음은 더 이상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모든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시니어의 할 일입니다. 지금의 55세 이상의 성인들은 MS-DOS를 처음부터 사용해본 세대이며 플레이스테이션을 처음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사용해본 세대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발명될 때부터 지금까지 30가지 이상의 버전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10대들보다 PC 조작에 능숙하고 기술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양로원에서 장기를 두거나 시니어를 위한 라인 댄스를 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X세대가 시니어로 접어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능숙하고 쉽게 적응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자신이 필요한 연결과 취향을 찾고 그것을 오프라인 만남과 우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을 모두 경험한 첫 번째 시니어인 이 새로운 시니어 세대가 가진 가능성을 우리는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건강은 더 이상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근육이 적절히 잡힌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화두는 홍삼이나 비타민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6명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만큼 단백질 보충제 시장이 뜨겁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시장은 시니어를 타겟으로 합니다. 광고에도 남녀 시니어가 등장합니다. 인생 핏 찾기라는 자막과 함께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는 여성 시니어, 두 발로 여행하기라는 자막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오토바이에 앉아보는 남성 시니어가 등장합니다. 수백만의 시선 즐기기, 자급자족하기 등 시니어라면 한 번쯤 떠올려보는 라이프 스타일을 연출하며 영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입맛은 없어도 살맛은 나도록 이라는 카피가 담긴 장면에서는 입맛을 잃은 기운 없는 시니어가 등장하는 대신 하고 싶은 게 여전히 많은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화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병약한 부모님과 그런 부모님을 챙겨주는 효심 깊은 자녀의 모습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약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싶은 시니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흐르지만 젊은 사람은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시니어는 늙어간다고 표현합니다. MZ세대의 니즈는 끊임없이 발굴되고 빈틈없이 채워지고 있지만 시니어 니즈는 여기저기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시니어는 그저 그 상황에만 적합한 적정 수준만 채워진 불완전주의자로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니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50대의 44.2%가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자기 개발 및 취미 활동을 꼽았습니다. 성장의 의미를 좁게 보더라도 시니어 2명 중 1명은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니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인생의 대부분을 주어진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경제 성장의 주역, 민주화 세대라는 사회적 호명뿐 아니라 땡땡 기업 과장, 땡땡 아빠라는 호칭 속에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은퇴는 곧 주어진 타이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될 기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자기 개발은 직장인과 사뭇 다릅니다. 시니어는 자기 개발 끝에 반드시 취업이나 성공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함도 있지만 그저 좋아서 또는 의미가 있어서 합니다. 자기 개발 목표가 다양한 만큼 자기 개발 형태도 다채롭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인문학, 사회경제학 등을 교육하고 서울시장 명의의 명예시민 학위를 수여하는데 수강생의 90%가 대졸 이상 고학력자로 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학력 취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200시간 이상의 강좌를 수강해야 하고 졸업연구 결과물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만만한 과정이 아님에도 석사 학위 수요자의 96.4%가 50세 이상입니다. 젊은 시절 밥벌이 때문에 제쳐두었던 학문적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은퇴 후 시간은 손꼽아 기다릴 만한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닐까요? 나이 든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나이가 드니 비로소 무척 행복합니다. 누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 즐거운 것만 하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한 시니어 은퇴자의 말처럼 말입니다. 시니어에게 일과 창업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 수명이 150년으로 예측되고 은퇴가 근대적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시니어의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창업을 사업화한 일본의 긴자 세컨드 라이프의 창업자는 시니어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이 아니라 안정적 수익을 되도록 적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대표적 사례가 비영리 법인 혹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4년 미국의 사회적 기업가 마크 프리드먼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앙코르는 그런 시니어를 돕는 NPO입니다. 이들은 은퇴자 혹은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세대가 세대에게는 50+ 세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활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청소년의 교육을 돕습니다. 앙코르 펠로우십은 인턴과 비슷합니다. 은퇴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회단체가 연결되어 6에서 12개월간 유급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단체들은 유능한 시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니어들은 짧은 기간이나마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앙코르 컨퍼런스는 시니어들과 사회단체의 리더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과 학습을 통해 지역이나 기관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동행동입니다. 앙코르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분야의 단체들과 리더들을 회원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공동 관심사를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앙코르 프라이즈는 50+ 세대의 재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 프로그램이나 성과를 심사하여 10만 달러의 상금과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상식입니다. 앙코르는 다방면으로 은퇴자와 사회를 연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은퇴자가 사회적 기업과 지역 사회를 돕고 스스로 보람을 찾으며 소정의 돈을 버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은퇴자가 원하는 것은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드먼의 말처럼 노년의 목표는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메가트렌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와 출생률 감소, 국가와 사회 고령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층에서 시니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시니어 시프트 역시 정해진 미래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시니어로 향해야 합니다. 이 말은 MZ세대보다 시니어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고민과 과제입니다. 그것처럼 길어진 시니어 라이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한 모든 이의 이슈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에 맞게 새로운 어른의 상을 만들고 즐겁게 나이 드는 방법과 나이 든 후에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발명하는 시기, 그때가 바로 지금이며 그 첫 타자가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방송으로 소개해드린 뉴 그레이 내용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인 Gray is the new pink라는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시니어, 노년의 삶은 과거와 다르며 액티브 시니어, 스마트 시니어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 그레이 책 소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은퇴 전환기와 노후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라TV의 새로운 프로그램 속 프로그램 뉴 그레이, 앞으로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